저번 영상에선 교무실까지 들락거리며 혼났던 애들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꼭 교무실에만 갔다 하면 혼난다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말도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거기가 자기만 거리낄 것 없다고 갈 수 있는 그런 만만한 곳은 또 아니었어요. 뭐 딱히 잘못한 게 없다면 내가 다니는 학교 당당히 걸어 다니는 게 당연한 일이겠지만 교무실에서만큼은 이 거리 낄 게 없다는 걸 정하는 건 선생님이시거든요. 물론 이건 복도나 교실에서도 통하는 법칙이긴 하지만 교무실은 그 기준이 좀 더 선생님 편향적이긴 했어요. 일단 교무실을 언급하기 전에 고백하는 건데요. 저는 학교 다닐 적에 지각을 좀 많이 한 편이긴 해요. 집이 애매하게 멀다거나 버스 한번 놓치면 기다리나 뛰어가나 어차피 지각이라거나 어쨌건 당시엔 지각을 할 수밖에 없는 핑계가 만천에 널려있긴 했어요. 뭐 그런 애들 한둘도 아니었고 3학년이 되었다고 딱히 덜해지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와중에도 몇몇 선생님들께 단단히 찍히는 애들은 있잖아요. 부끄럽게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하도 자주 걸리다 보니 아무리 복장을 단정히 하고 등교했어도 곧잘 불려가서 따로 혼나곤 했어요. 지각 말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을 적에도요. 뭐 그래도 여기까진 그러려니 했거든요. 물론 이것 말고도 연속해서 이름 여러 번 적히면 나중에 운동장에 불려나가 몰아서 혼나기도 했었고 괜히 어설프게 담장 한번 뛰어넘어서 안 걸려보겠다고 시도했다가 잡혀서 몇 번이나 숨을 떡여가며 기합도 받기도 했었어요. 지각해서 혼난 주제에 할 말은 아니지만 지각이 딱히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추가로 혼나야 하는 것도 성실히 불려다니며 전부 혼나기도 했었고요. 아무리 학교라서 도망칠 곳도 없다지만 조용히 튀어나오랄 때조차 튀는 애들이 없는 건 또 아니었어요. 하물며 저는 앞에 애들 혼내다가 회초리 부러졌다며 저더러는 따로 교무실 앞 복도에 가서 서 있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일반적으로 지각 한번 가지고 그렇게까지 따로 교무실에 부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교무실 근처로만 불려가면 조금 전까지 사용되었던 만만한 회초리가 다시 쓰여지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물론 교내 방송으로 이름 불려서 수업까지 건너뛰어가며 혼나야 하는 애들이 감당해야 할 회초리에 비할 바는 아니라지만 그래도 일단 회초리 굵기부터가 두툼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뭐 선생님 태도 보면 일부러 저를 미워해서 그랬다기보단 그냥 교무실 들어가셔서 잡히는 대로 골라온 느낌이긴 했지만 회초리다 거기서 거기 라는 건 선생님 기준과 제 기준이 많이 다른 거잖아요. 일단 회초리가 바뀐다고 해서 제가 혼나야 하는 대수가 줄어들지는 않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한두 번이 아니라 저조차도 지겹다고 느껴질 정도가 될 때면 그때는 이미 한두 선생님께 찍힌 게 아닐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것도 냄비에서 서서히 익혀지는 개구리 마냥 정말 심각해질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지각을 하면 잘못을 했으니 당연하다는 생각도 한몫했었고 체벌 강도는 그날그날 선생님들 기분에 따라서도 천차만별로 달라지곤 했었으니 제가 그날따라 엎드려 뻗쳐서 무릎이 꺾일 정도로 혼이 났다 손치더라도 그게 꼭 그 선생님이 저만 차별해서 그랬는지 알아채기란 쉽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특정 누구의 맷집이 유난히 약해서 그러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특정 선생님들께 유난히 미움받는지를 알아채려면 저만 콕 집혀서 혼나는 상황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교무실이라는 거죠. 그냥 복도에서 혼날 적에는 그냥 누구 주변에서 걷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 같이 벽 짚고 혼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무실에서는 그렇게까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반장이야 혼자서 교무실에 날랑거리며 드나들진 몰라도 주번들은 일반적으로 두 명이서 짝지어지기도 했었고 교무실은 서로한테 좀 부담스러웠던 곳이었던지라 교무실 같은 곳은 같이 가곤 했어요. 주번이 교무실에 간대봐야 결국 숙제 모아서 선생님께 전달하러 가는 일밖엔 없었지만 이번에야말로 당당하게 교무실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공식 기회이기도 했어요. 물론 겨우 주번이 되어서 교무실 한번 가는 걸로 저를 싫어하는 선생님을 확인하러 간다거나 하는 대단한 일을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어차피 교무실은 가야 하고 그날 저는 확실히 지적받을 만한 게 없던 날이기도 했어요. 복장은 이리저리 둘러봐도 단정하기 그지없었고 그날은 지각조차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그때 무슨 과목 숙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당시 선생님은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냥 숙제만 선생님 책상 위에 놓고 나가려던 길이었거든요. 근데 담임 선생님 옆자리에 계시던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며 손가락을 까딱이시더라고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눈이 마주쳤던지라 제 옆에서 같이 걷고 있던 애를 부른 건 아닐지에 대한 의문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선생님은 딱 저를 지명해서 부르고 계셨어요.
딱 그거 보는 순간 제 눈알이 본능적으로 선생님 주변을 훑었거든요. 이미 선생님 자리 옆에는 기존에 혼나던 애들 2명이 엎드려 뻗쳐 있었고 선생님 자리에 쌓여있는 숙제 더미 같은 게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선 주번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점심시간도 아닌 쉬는 시간에 불려왔는데도 애들이 파들거리며 떨고 있는 걸 보니 걔네들에 대한 체벌은 이미 끝나지 않았나 싶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선생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였죠. 저도 제가 유독 지각으로 많이 걸렸었다는 것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고 저를 주로 혼냈던 선생님들이 누군지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자주 혼냈던 선생님들일수록 개인적인 설교의 시간이 길어졌던 만큼 다른 애들에 비해서 대놓고 따돌림 당할 정도로 자주 혼이 났었는데 제가 선생님들 얼굴을 기억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교문지도라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나오시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했고요. 근데 맹세코 저한테 손가락 까딱했던 선생님한테 뭐 막 그렇게 혼났던 기억은 없어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부르는데 막 무시하듯이 눈길을 돌리거나 할 수도 없었어요. 일단 담임 선생님이 바로 옆에 계시기도 했고요. 당시 담임 선생님이 일부러 저한테 눈길을 주거나 하진 않으셨지만 그 선생님이 저를 부른다는 걸 모를 리가 없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은 담장 너머로 도망가는 애들은 뒤통수로도 보고 이름을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이게 아닌 것 같은 선생님께 불려가다 보니 일단 변명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지적하기도 전에 입을 열었던 게 문제였나 보더라고요. 저더러 대뜸 뭘 그렇게 말이 많냐며 들을 생각도 없어 보이셨어요. 근데 저도 할 말은 있는 게 저는 정말로 잘못했다거나 뭐 어디 걸린 것도 없는데 바닥에 엎어져 벌 받고 있던 애들 옆에 엎드려 뻗치라고 가리키고 있으면 뭐가 되었든 일단 말이라도 해보게 마련이잖아요. 하다못해 벌 받고 있던 애들조차 전혀 모르는 애들이었고요. 괜히 입 한 번 열었다가 뭐라 변명도 제대로 못 해본 채 뒤통수 한 대 혼나고 선생님 손에 이끌려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뻗쳐야 했어요. 그 뒤로 선생님은 가타부타 말도 없이 일단 회초리부터 휘두르셨고요. 일단 분위기상 이미 시작된 체벌은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긴 했어요. 그 뒤로 일어서라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섰고 가보라는 한마디에 다같이 90도로 고개 숙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었죠. 정말 여기까진 본능이랄까 습관이랄까 저도 이상하다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먼저 혼났던 애들은 무슨 잘못을 해서 끌려왔는진 몰라도 일어선 다음에 확인했을 적에도 걔네는 제가 모르는 애들이긴 했어요. 게다가 방금 전에도 말 한마디 해보려다가 괜히 뒤통수만 한 대 까였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한마디 더 했다간 저 혼자만 다시 엎드려 뻗칠 거란 건 자명한 사실이었어요. 게다가 방금 선생님이 가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고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혼나야 하는지 모른댔다고 해봐야 정말 매만 버는 일이란 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짐작되기도 했고요. 이런 대바라진 행동은 수업 중에 온전히 심정적으로 제 편을 들어줄 우리 반 애들이 앉아있는 교실에서 한데도 되게 위험한 질문이었어요. 선생님들도 학생들 분위기를 전혀 살피지 않는다거나 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세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교무실에서는 그런 걸 일절 기대할 수 없는 장소이기도 했고요. 제가 억울하거나 말거나 이미 체벌은 끝이 났었고 한 번 억울했던 게 2번 억울해지지 말란 법도 없었어요. 이게 제가 뭘로 혼났는지조차 짐작이 안 되다 보니 그저 참고 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당연히 그 와중에 같이 왔던 주번 친구는 이미 교실로 돌아가고 없었지만 그건 같은 상황이라면 저도 그랬을 테니 걔를 탓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무슨 일인지 안다고 해봐야 다시 교무실로 찾아갈 수도 없기는 했고요. 굳이 무슨 일인지 알려면 옆에 앉아 계시던 담임 선생님께 물어보면 알 수 있기도 했겠지만 그래봐야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말이나 듣겠죠. 이 경우엔 오히려 담임 선생님이 범인인 경우도 말이 되긴 했어요. 예를 들어 담임 선생님이 그 선생님한테 제가 무슨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개라고 말했다 쳐봐요. 그럼 그 선생님은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려면 역시 회초리밖에 없다며 저를 불렀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상황이래도 일단 저한테 뭐 때문에 회초리를 드시는진 말을 해주셔야 제가 그 다음부터 실수를 안 할 거잖아요. 물론 지각 같은 경우엔 제가 어쩌지 못하는 경우이긴 했지만 어쨌건 혼나는 이유 정도는 말해주실 수 있잖아요. 물론 이건 제 상상이라 정말 그 선생님이 그런 상황을 겪으셨는진 몰라도 왠지 그러고도 남았을 거란 거죠. 이런 걸 생각하면 저를 자주 잡아내다 보니 제 얼굴을 기억하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교무실에서 선생님들끼리 정보 공유를 하다 얼굴 기억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점 때문에 반장이 아니고서야 어지간하면 교무실 쪽으론 발길 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괜히 교무실 근처에서 얼쩡이다 건너 건너 선생님께 찍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물론 선생님들께 좀 찍히더라도 선생님들만 이용하는 중앙계단이 좀 편리하긴 했죠. 중앙계단에서 얼쩡거리다 걸리면 손바닥 정도로 소소히 혼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계단에서 엎드려 뻗치는 거라 최소한 벌 받는 자세는 칠판 짚고 서는 거랑 별 차이 없기는 했어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